안녕하세요. 버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건설 시행사 오산세교 아테라가 1순위 마감을 지었습니다. 근데 당초 예상했던 분상제 아파트라는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고분양가 논란에 시달렸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1순위가 미달이 되면서 된소리를 맞게 됐는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16대 1에 그쳤습니다. 분상제 아파트 치고는 성적이 굉장히 미진한 그런 어떤 지표를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분상제 아파트는 이름 그대로 주변 시세 대비 좀 저렴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주변 시세하고 키높이 구두가 비슷해. 아니 어깨를 민간 분양하고 나란히 하면 그게 분상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나?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을 쳐버렸습니다. 민간 분양인 A14블록 우밀인 3억 5,500만 원 대비 불과 1,000만 원 낮은 데 불과하다 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오산세교가 앞으로 인프라 시설이 좀 확충이 되면요, 이게 지금 민간 분양도 굉장히 좀 싸게 나온 그런 편인데 분상제 아파트 가격이 적용된 여기도 아마 이번에 진입하신 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이 자기 집으로서의 어떤 단단한 가치를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찾아올 거예요. 지금 당장의 단기간 지표를 보자면 민간 분양 아파트 우미린하고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그런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공공분양, 특별히 오산세교는 오산 쪽에서 아주 신도시로서 중심적인 어떤 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이런 의미 때문에 231세대 모집에 597명이 청약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지원하신 분들 잘 된 거지. 일단 경쟁률 낮아졌잖아. 그죠? 59A가 28.5대 1을 찍었지만 59C와 59D는 좀 비교적 비선호 평면 타입이기 때문에 세모표, 그러니까 미달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산세교 2지구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잠재성은 있어 보인다. 일단 분양가가 3억 4천에 나왔다라는 사실. 그러나 냉정하게 단기적 지표로 보자면 민간 분양했던 우미린과 1,0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박한 평가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좀 위축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대성베르힐, 이거 어디서 분양했지? 고덕강일에서 분양했잖아. 그러니까 고덕지구라는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올라섰던 그 지역하고 도로를 하나 딱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 고덕강이라면 강남 4구에 또 편입이 되잖아. 꼽사리 끼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발 하나 슬쩍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4구에 편입되는 곳과 비강남권이라고 분류되는 곳은 엄연한 이 강자가 들어갔잖아. 강자. 비강남권은 비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고덕강일 대성베르일은 311세대 모집에 무려 3287, 그러니까 만대를 넘어서 2만대를 넘어서 3만대를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말았습니다. 당첨 가점은 오늘 발표가 됐어요. 최저점에서 최고점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높네. 65점 이하가 없어. 다 최저 69점에서 최고 79점, 거의 만점 가까이 이르는 그런 어떤 전수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만큼 여기 잠재성을 사람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69점에서 73점까지 이르는 그런 가점입니다. 이것도 물론 추첨제가 있습니다. 추첨제 때문에 충분히 가점제 말고 데이터 추첨제에 의해서 당첨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도전을 하신 분들은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일단 분양가가 84제곱이 강남권인데 9억대다 라는 어떤 활짝 놀랄만한 그런 어떤 분상제 이 가격대 이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분상제인데 이거 거의 10억에 가까운 가격을 찍은 것도 좀 불만이죠. 보통 서울 분양가 상한제 하면 6, 7억 정도는 돼야죠.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7억대였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84제곱이 거의 뭐 7억 중반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84제곱이 뭐 10억대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어떤 수치를 찍고 있죠. 서울의 새 아파트 국평이 9억대다. 뭐 13억 훌쩍 넘어가는 지금의 민간 분양에 비해서는 확실히 분상제라는 혜택이 있으니까 4만 명이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남 4구라는 어떤 편입되는 입지, 그리고 84 분양가가 9억 8,400이 된다는 인근 시세 딱 액면으로 잘라서 보자면 2억 정도 낮은 가격인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고덕강이라는 입지는 이 고덕 아파트하고 뭔가 묻어갈 수 있는 꽃가루 입지입니다. 묻어갈 수가 있어 그냥. 아니 니들만 고덕 사냐? 무슨 고덕 강일이야? 그런 식으로 묻어갈 수 있는 입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덕자리가 지금 84제곱이 16억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9억이니까 앞으로 고덕 강일 대성 베레일은 상당히 이런 어떤 이 후광 효과를 아우라가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감이 다른 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4만 명이 몰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덕 강일로 끝난 거냐? 아닙니다. 강남권에서 이제 이번 달부터 분상제 아파트가 쏟아져 나와요. 7월에 나오는 OTL4래 여기만 분상제 적용이 안 됩니다. 아쉽게도. OTL4래 무슨 뭐 초코파이 이름 같아. OTL4래. 뭐 제가 접해서 나오는 무슨 빵 이름인가? OTL4래. 6월에는 잠실루엘, 7월에는 OTL4래, 8월에는 아크로드 서초. 잠실루엘과 아크로드 서초는 분상제 적용, OTL4래는 분상제 비적용. 그러니까 잘 한번 갈라치기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늘 누누이 강조드리는 건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좀 자금이 비교적 준비 안 됐더라 하더라도 분상제가 일단 적용이 되잖아요, 여기. 그죠? 분상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세를 물고 들어가서 내가 착실하게 준비한 자금 가지고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OTL4래 뭐 15억 로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성수에서 거의 뭐 한 8년 만에 첫 청약이 나온 겁니다. 287가구 중에 일반 분양 88, 정말 88 살아있죠. 8가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뼈아픈 대목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상제 적용을 안 받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분양가가 어마무시 높겠죠. 성수 쪽은 뭐 전통적인 또 부촌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신축 아파트를 딱 잡아버린다? 뭔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생길 수가 있겠고. 근데 분양가가 문제라. 국평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인데 25억이래. 할 말 없다. 그냥 손 털고 그냥 쇼윈도우 명품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 돈 10억이 없이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상급지 아파트들은 좀 무리다. 허리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청약 당첨 시에 뭐 10억, 15억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이거 뭐 무턱대고 덤벼들 수는 없는 곳이잖아. 주변에 있는 아파트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가 33억을 찍고 있어요. 그 정도로 뚝섬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인 뭐 장점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세 가격이 한 13억, 1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25억이면 조금 후달리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분상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10억, 15억 뭐 시세 차익 기대한다고 아니 내가 뭐 머리를 디밀 수가 없는데, 그죠? 근데 플랜 B로서, 또 플랜 B라고 말하면 좀 섭섭하지. 여기 또 잠실루엘 이번 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은 있다. 왜냐면 일단 7월 1일 날 시작되는 DSR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단지예요. 그러니까 1.5% 가상금리가 붙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분상제 적용되지 1.5% 가상금리 피할 수 있지. 이모저모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 분양치고는 216세대. 그 중에 조금 분양가를 줄여서 들어갈 수 있는 5구제곱이 92세대야. 제일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머리를 딱 디밀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분양가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많아. 75%, 뭐 25%, 추첨제 물량 도합 60세대 정도 됩니다. 200세대 중에.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뭐 피 튀기는 가점 싸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젊은 분들 중에서 좀 통장이 약한 분들, 가점이 좀 약한 분들은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는데, 타입별 분양 가격 보면 43제곱이 한 11억, 59제곱이 15억, 84가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84는 진짜 어마무시하다. 20억. 59제곱이 15억 정도 된다는 거는 지금 비강남권, 은평구에서 나온 아파트들이 지금 20평대가 12억 정도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도 뭐 20평대가 11억, 12억 나왔잖아. 근데 여기 완전히 강남이 아니라 잠실, 뭐 강남권이니까. 잠실의 최상급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상제 딱 적용되니까 한 15억 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30평대가 지금 30억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잠실 레일이 한 20억대 나온다고 하면 10억 정도 차익을 챙길 수가 있는 그런 또 단지가 될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전세가가 파크리오가 20평대가 9억에서 10억대니까 5구제곱이 15억대의 잠실 레일이라면 그래도 5억 정도의 어떤 뭔가 융통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든지 어떻게 했든지 뭔가 좀 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그러니까 영끌 수준으로 치고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그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여력이, 그동안 내가 10년, 20년 차곡차곡 모아온 어느 정도의 전세 자금, 내가 전세 살면서 전세 보증금 빼면 이 정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있지. 그죠? 충분히.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시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냥 완전히 다 날라가. 그리고 또 한 곳, 아크로드 서초도 이 분상제가 적용이 되죠. 여기도 서초 신동아 아파트 1161가구 단지로 이제 재탄생하게 되는데,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그냥 정말 뱅뱅 돌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나 보다. 일단은 뭐 179가구를 줄였습니다. 1340가구에서 일반 분양 물량 뭐 때려 넣어가지고 뭔가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중대형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고급 단지 이미지 구축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84제곱 기준으로 한 24억 원. 와, 잠실로일보다 어마무시. 서초자가 딱 들어가니까 또 잠실하고 틀려지네. 근데 옆에 이 신축 단지들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자면 서초 그랑자이가 뭐 35억대, 레미안 리더스 원 역시 마찬가지, 레미안 서초 STG도 뭐 역시 마찬가지, 뭐 30억대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이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확실히 이 잠실 리얼보다는 이 아크로드 서초가 이 서초차가 탁 붙어버리니까 다시 단가가 확 틀려지네. 하여간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다, 문제. 강남 쪽에 이 아파트들은 정말 이 홍콩을 능가하는, 지금 홍콩이 지금 반토막 났잖아. 그러니까 강남 쪽도 그리 안전한 어떤 이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 글쎄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완전 안전자산은 되지 못하다. 앞으로 수요도 떨어지고 인구도 급감하고 뭐 산업적인 면들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아크로드 서초는 뭐 입지가 뭐 빵빵하죠. 뭐 강남역 딱 붙어 있고, 그다음 교대역도 좀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 옆에 있는 서초 STG가 거의 뭐 30억에 가까운 그런 가격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분양가 상한제로서의 매력이 있는 곳이고요. 전세가도 뭐 거의 15억 정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죠? 아크로드 서초는 분양가도 뭐 한 20억이 훌쩍 넘어버리고, 이게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보려고 해도 최대한 한 15억 정도 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게 내가 동원해야 될 어떤 현금의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엄청난 상급지만 우리가 노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무순이 집도 노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과천 그랑레브 데시앙 이 무순이 집도 나왔잖아요. 9일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여기 16일로 다시 연기. 워낙에 문의가 폭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당첨되면 거의 10억 이상 시세 갭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선호도 때문에 엄청나게 전화가 폭주를 했습니다. LH 그냥 전화 폭파됐어요. 그 정도로 뭐 엄청난 폭주가 이어졌었는데,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딜레이 시켰습니다. 16일을. 5년 전 가격 5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나오게 됐는데, 레미안 슈르가 최근 실거래가가 16억
4,5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 과천 경기권에서 가장 뭐 상승 곡선을 지금 찍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천 대시양 같은 곳에 뭐 당첨이 딱 돼버리면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뭐 공공 분양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민간 분양에서 과천 리버필드 작년에 무슨 입주비 나왔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21개 동 2128세대 어마무시한 뭐 매매드급 단지죠. 4호선 전북 과천청사역이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5구제곱이 당시 분양가가 7억 9천이니까 이제 8억 정도 잡으면 되겠네. 와, 당시도 5구제곱이 8억 어마무시하다. 20평대인데 그죠? 그것도 서울도 아닌데 뭐 좀 강남 가깝다는 이유로 84제곱이 그 당시에도 10억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하느냐? 거의 23억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4제곱의 이 최초 분양가가 10억이니까 거의 뭐 13억, 14억 정도 올랐고 5구제곱 같은 경우는 뭐 8억 정도 따져보면 지금 18억 정도 하니까 거의 뭐 10억 정도의 갭이 있네요. 그리고 전세가 역시도 충분히 뭐 34평 12억이니까 분양가가 10억 정도니까 뭐 2억 정도 여유가 있고 충분히 싸게 내놓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20평대 역시도 8억 정도, 8억 7천 정도 하니까 충분히 분양가를 칠 수 있는. 그래서 과천 리버필드는 뭐 어마무시한 무순위 집집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과천 당해 거주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평면도는 뭐 가장 평범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 과천청사역이 뭐 굉장히 가깝죠. 뭐 엎드려지면 코 닿을 정도로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갱노노 보시면 고덕 그라시움이 5위 안에 들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여기도 무슨 집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5구제곱이 5억대, 6억대로 분양을 했었죠. 근데 지금 20평대가 16억 정도 하니까 거의 뭐 10억 이상 또 오른 곳이고 상일동역 딱 붙어 있는 입지. 강남 뭐 4구에 포함되어 있는 강동구라는 또 입지. 평면도도 판상형으로 잘 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모저모 잘 살펴보시면 이게 뭐 7빛깔 무지개야.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혼조세고 앞으로 어떻게 집값이 좀 안정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 초점을 딱 맞춰 가시면서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고점 비용 내가 지불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초기 비용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회하고 틈새를 노리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분명하게 잡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용기를 가지시고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도 가격대가 주변 시세 대비와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확 달라지죠. 경기권에서 분양한 곳과 서울에서 분양한 곳 같은 분양가 상한제 단지지만 뭐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무순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회로를 좀 잘 살피셔서 너무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리하시면 안 돼. 지금 은행들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고점에 물려버리면 집값이나 금리나 고점에 물려버리면 퇴로가 없습니다. 퇴로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큼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의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감안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